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부동산 폭등장이 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선 이번 서울편에서 안녕하십니까, 베트남 경제TV 오드리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섹션을 나눠서 서울편, 하노이편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 거시경제적인 부분이라 제가 좀 시간이 허용이 되면 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싶은데 사실 어떤 부분에서 좀 빠르게 넘어갈 겁니다.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 데 도움이 되고자 제가 이 방송을 기획을 했고요. 우선은 1, 2편까지는 서울, 그리고 하노이 역시도 1, 2편으로 나눠서 분석을 할 겁니다. 그럼 서울에 집도 안 사고 있는데 내가 왜 하노이까지 생각을 해야 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하노이가 서울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아직은 저렴한 편이고, 그리고 시각을 좀 깨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해외 부동산, 제가 베트남에 있으면서 정말 깜짝 놀란 게, 이 관광버스로 부동산 때문에 부동산 관광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진짜 한국에 그렇게 돈 많으신 분들이 많은 줄 진짜 하노이 가서 느꼈습니다. 정말 투자 때문에 많이 오시고 실제로 아파트 계약도 굉장히 많이 하고 가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가 서울에, 우리가 사실 투자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꼭 서울만 고집을 할 게 아니라 하노이도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보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이걸 기획을 했고, 전반적인 거시경제적인 흐름을 잡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 파트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 데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부동산 폭등장이 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선 이번 서울편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 서울 경기 집값의 위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집값의 위치, 이런 팩트적인 부분으로 저는 폭등장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1인 가구 수, 인구 변화, 산업 변화의 추이, 정부 정책,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라면 결국은 우리가 경제를 보는데 가장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게 통화량입니다. 통화량. 그러니까 결국 통화량을 흔들어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 네 가지로 대출 규제, 거주문화,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 관련 주에 대한 동향 아주 짧게, 그리고 글로벌 정책, 통화량. 이 서울에 있는 집을 우리만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지금 현재 이 한국의 FDI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FDI에 부동산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도 FDI를 끌어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고, 가장 손쉽게 될 수 있는 게 사실 부동산이에요. 그거는 제가 밑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금리 인하, 그리고 미, EU, 중국 상황. 그러니까 이 우리 서울 집값을 우리만 살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 정말 오산입니다. 왜 우리는 해외 부동산 많이 하면서 외국인들이 우리 거에 투자를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대북 리스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한마디로 우리 지금 집값이 많이 안 오르는 이유를 제가 총 7개 파트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서울 경기 집값의 위치가 지금 어떠냐, 이건 제가 펄전에서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건데, 장면을 제가 캡처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2018년 자료고요. 사실 우리가 집값 비싸다 그러지만, 사실 세계 주요 도시, 우리나라 메가시티잖아요. 서울이 1000만 인구가 넘는 메가시티임에도 이 상위 10개 도시 안에 집값이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의외로 1위가 모나코고요. 2위 홍콩, 뉴욕. 그러니까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한국 살기 퍽퍽하다 이러는데, 사실 더 힘듭니다. 미국, 상하이 이런 데로 갈수록 더 힘들고, 이런 부분이 한국에서 저는 서울이 아직은 수치적으로도 저평가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실제로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거래 규모가 사실 서울이 3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이 부동산 정책에 굉장히 민감하고, 이게 결국 선거와 연결이 돼 있고, 내년에는 총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가 있어요, 내년에. 그러다 보니까 이 선거적인 이 지역 공약에 부동산, 건설, 투자 부분은 빠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거래 규모가 이렇게 큰데 사실 우리가 상대적으로는 이 주택 가격이 저평가가 돼 있거든요. 이 저평가가 돼 있다는 얘기는 상승에 충분한 이 응축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집값 상승률이 타 메가시티 대비 사실 많이 올랐죠. 18년까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많이 잡는다고 잡지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거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환율 그렇잖아요. 결국 조작과 수급으로는 일정 부분은 컨트롤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제라는 게 자연의 순리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순리를 찍어 누른다고 해가지고 이게 결국은 풍선 효과만 더 생길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사실 한국이 34위밖에 안 돼요. 제가 이 요즘 청년들 사실 저희 방송이 제가 자꾸 청년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저도 깜짝 놀란 건데 우리가 베트남 경제TV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방송의 가장 자랑이 뭐냐면 이게 평균 시청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자랑이고 좀 깜짝 놀란 건데 이게 베트남 취업 때문에 유입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청년들이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 생각이 좀만 바뀌어도 많은 부분이 인생에 바뀔 수 있죠. 저도 청년이지만 저희 동생들이 좀 어리다는 핑계를 대지 않고 빨리 사고를 깨서 좀 긍정적으로 앞으로 나갔으면 해서 제가 자꾸 청년이라는 얘기를 쓰게 되고 좀 나름은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사실 저는 저희 방송 취지와 맞지 않게 생각보다 청년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 그리고 청년들이 경제방송을 봐주니 제 입장에서는 아유 너무 감사하죠. 그 점이 그래서 제가 자꾸 청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 하노이가 5위에요 5위. 저는 5위 아닌 것 같아요. 더 1위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왜냐면 월급이 50만원 이하인데 평균적으로 이 집값은 하노이도 억대예요 억대. 이 싼 게 1억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에 비하면 서울이 사실 이 주택가격이 저평가돼 있어요. 이 소득 대비도. 지금 정부가 자주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 주거 목적이 돼야 된다. 사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 전 세계 사례를 보면 이건 이상적인 얘기지 이거 불가능해요. 사실 저는 정부의 마음 정말 충분히 알 것 같아요. 정부 어쩔 수가 없어요. 정부도 지금 엄청 미칠 거예요. 답답하고. 근데 이거 모두를 만족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게 참 지금 힘든 거죠. 그럼 제가 그리고 왜 폭등장이 온다라 생각하냐면 우리나라 1인 가구 수 때문입니다. 사실 제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결혼을 제가 32살인데 많이 안 해요. 자, 생각보다 많이 안 해요. 저는 32이면 진짜 제가 이 나이면 애가 한 5살은 될 줄 알았어요. 사실 어릴 땐 굉장히 결혼 안 한 친구들이 많고 결혼을 한 친구들 중에서도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친구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제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 1인 가구 숫자가 앞으로는 더 증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여기에 자료를 넣지 않았는데 이제 고령화 부부들이 이제 50, 60대 이혼이 또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혼을 했는데 같이 살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전체적인 인구가 증가를 할 거다. 그걸 제가 데이터적으로 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뽑은 자료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거의 20-30% 수준으로 1인 가구가 증가를 한다. 1인 가구가 증가를 한다라는 건 결국 뭔가요? 집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계속 조급한 이유가 뭐냐면 이 폭등장이 올 것 같은데 경제 위기도 5에서 10년 안에는 오지 않을까라는 제 나름의 추측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편을 봐주시면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얘기를 했었고, 그렇다면 이거를 지금 5에서 3년에서 5년 전에 저는 이 인구가 결국은 월세 인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뉴욕처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가지신 분들이 결국은 말 그대로 거주 목적이 되는 거죠, 이젠. 투자는 꿈을 꿀 수가 없게 될 수가 있으니까.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저평가돼 있어요, 서울은. 올라도 이상하지 않을 위치에 있단 얘기죠. 그거는 대응하지 못한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책임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부동산에 한 2번 기회를 날렸는데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왜냐면 경제 위기가 오면 저한테는 이제 이때는 부동산 가격이 당연히 떨어지는데 이게 5에서 10년 사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빠르면 정말 3년. 그렇다면은 그 전에 집을 어떻게 사야 될까? 가격이 한번 떨어질 건데. 근데 폭등장도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매일 고민해요, 이 점 때문에. 그래서 집은 사고 싶고. 그렇다면은 어떤 방식으로 사야 되나? 이거를 정말 소형 평수와 경기 쪽으로 우선 접근을 해서 서울로 들어가는 방식을 써야 되나? 이런 전략을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제 역시도. 왜냐면 이런 팩트를 바탕으로. 그럼 이거 전국 인구인데 야 지방에 살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우선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1인 가구의 영향으로 지금 역전 현상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소형 평수 가격이 같은 아파트에서 대형 평수보다 가격이 올라가는 사태. 그러니까 분양가가 20평대가 30평대보다 높아지는 상황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동산이라는 게 결국 세금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보유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당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 변화를 이미 시장은 알고 있어요. 시장은 거슬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시장은 흐름대로 가게 돼 있어요.